관련해서 검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? 이 검찰총장 출신 첫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당선인과의 검찰과의 관계, 특히 검찰 인사에 대한 관심이 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12월 관훈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. 지금 검찰 하는 거 보십시오. 대장동 사건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.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입니까? 대거 교체를 해야죠.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.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.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.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,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습니다. 당시 유세 기간 중에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검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나왔었는데요. 근데 차재현 교수님, 네.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 검찰 인사나 검찰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뭔가 지금 수사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. 네. 대장동 사건 처리하는 거 보라. 대거 교체해야 된다.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확실히 뭔가 본인의 생각이 확실한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그때는 선거 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큰 핵심 쟁점이었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불만과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검찰 지도부가 친정권으로 구성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정의 실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.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저런 어법을 썼던 것은 뭐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, 이제 대통령 당선자라고 한다면 검찰의 기구 조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그러니까 이 전국을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려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리 직전 검찰총장으로서 이 지금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검찰과 일종의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실제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를 할 경우에는 말이죠. 그러면 현재의 검찰총장과의 그런 의견을 상당히 들어야 될 부분인데, 만약에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또 내칠 수도 없어요.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. 예.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그럼 대통령의 뜻대로, 대통령의 뜻은 결국은 그 법무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.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번 당했던 똑같은 총장 패싱이 되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현재 지금 주어진 임기 내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고,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묻는 방식으로 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가는 방식이 어떨까? 왜? 그것이 향후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장악한다는 오해를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, 김주일 대표님,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수사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다.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현 정권에서 핍박을 자처를 당했다.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를 맡기는 게 검찰 개혁 혹은 검찰의 본령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 아니냐.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아마 한동훈 검사는 독립운동하듯이 정권 수사를 한 사람인데, 정권이 이제 뭐 해방되면은 그러면은 요직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취지의 이제 대충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한동훈 검사의 인사가 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스탠스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가,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거를 좌우할 것인가는 아닌데 초유의 관심사가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예. 모든 사람이 사실은 특히 뭐 이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도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, 그래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유력하게 나오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것이냐 아니냐,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. 예.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정치적 부담을 많이 느껴서, 예를 들면은 뭐 남부지검이라든지 동부지검장 죄송합니다, 이런 데 앉힐 수도 있고,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더 승진하는 모습, 초고속 승진으로 가는 것이 강력한 적폐 수사의 신호탄으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, 윤석열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면은 조금 그런 보복 수사를 안 하겠다,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읽힐 여지가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겠다. 근데 물론 요직이 않겠지만 그 요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요직, 검찰총장, 서울중앙지검장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, 이렇게 좀 관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화면을 잠시 볼게요. 사실 검찰총장 시절에 직무배제, 직무정지까지 당했던 윤석열 당선인이었고,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. 이게 검찰의 독립성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, 이도훈 의원님. 네네.
사실 좀 돌이켜보면 윤석열 당선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었고, 근데 그 검찰개혁 와중에 당시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이 됐고, 그럼 이 부분을 갖고도 또 정치권에서 꽤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우선 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검찰 개악이 되고 검찰 장악을 위했던 걸로 그 결국은 드러났죠. 그 부분이 이제 아마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한이 돼서 기왕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몇 가지 이제 공약을 내놨는데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 수사지휘권은 그동안에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너무 남발한다고 생각해서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 이제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,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조국 사태 또 추윤 그 갈등 사태 때 많이 얘기했지만 검찰청법 8조에 수사지휘권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,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. 그래서 특활비나 이런 거를 검찰 스스로 짤 수 있겠다, 이게 해주겠다. 이거는 이제 법까지 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,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제 기재부하고 상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 가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. 이 예산에 대해서.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서 검찰을 위해서 그런 거로 했는데 실제로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가서 봐야 되고, 마지막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우리가 여러 가지 법규상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경 간에도 협의가 다시 필요하고 또 역시 여야 간에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또 그 법무부와 검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싹 다 불가리 되는 거 아니냐라는 서초동 내부 분위기도 좀 일단 있는데요. 검찰 인사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만 만나봤습니다.